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모든 죄가를 인정했습니다. 피서자에게 노동교화형 15년이 언도되었습니다. Out of how gracefully and how brave they've been throughout these 18 months and even now. He was able to make a huge impact. 자, 오토 원비어가 북한의 억류 당시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열렸던 장례식장 모습까지 쭉 이어서 봤는데, 백성훈 변호사. 네. 참 안타까운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논평을 내놨어요. 네. 근데 그 논평 내용이 참, 글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들으면 좀 이게 정말 해도 좀 너무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 발표입니다. 오토 원비어가 건강이 나빠진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심껏 치료를 해줬다. 네. 그런데 뭐 미국에서 일각에서 뭐 고문과 구타 때문에 뭐 사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사망한 게 오히려 수수께끼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어요. 그럼 오히려 수수께끼는 미국 쪽이 뭐가 좀 그렇죠. 이상하다? 미국에서 뭔가 뭐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뉘앙스를 좀 보냈는데 예. 사실 오토 원비어의 그 가족들이 부검을 반대했죠. 부검을 반대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힐 그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됐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예. 실질적으로 무슨 뭐 그 당시 외관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거지 그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예.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게 예. 어차피 그쪽에서 못 밝히잖아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이런 논평을 한 게 아닌가. 미국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종화 전 대변인.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오히려 뭐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욕만 먹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미국을 탓하는 듯한 논평을 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거를 저희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될 게 사실은 저게 북한 정권의 민낯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 정권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 아주 꼼수적인데 뭐 저런 거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할 때나 예. 그다음에 한반도 내에서의 그 뭐 미일 이런 우방 국가의 관계에 있을 때 참고를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째 하나는 그 앞에서 화면 보셨지만은 작년 3월 그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는 예. 원비어에 대해서 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미국이 이제 북한 당국과 비공개 접촉을 북유럽 쪽에서 이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처음에 알려진 거는 그 무슨 뭐 식중독 증세에 그렇죠. 따른 치료를 잘못해서 뭐 저렇게 됐다고 본인들 스스로 먼저 얘기를 식중독에 해놓고 걸렸고 후에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됐다. 됐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뭐 일주일 만에 미국 가서 건강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는데 미국 가서 저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북한의 본 모습이고 냉정하게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상무 수사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몇 가지 좀 따져볼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원비어 씨가 식물 인간이 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그 이유도 사실은 여전히 의문이에요. 100% 풀리지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더더군다나 북한에서 왜 원비어를 억류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억류 이유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그 CCTV에 예. 호텔 그 투숙객들이 들어갈 수 없는 호텔 직원 전용 구간에 있는 네. 벽에 거들린 현판 같은 북한의 그 정치 선전물을 원비어가 거기 들어가서 포스터라든지 뭐 표라든지 이런 거겠네요. 예, 그걸 떼어내려고 했다라는데요. 근데 그건 CCTV인데 예. 사후적으로 북한이 원비어를 체포한 다음에 예. 얼마든지 그 사면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또 다른 이유로 나온 것은 이제 이 귀국하려고 하면서 예. 짐을 싸면서 흙이 묻은 신발을 김정은 사진이 실려 있는 노동신문으로 쌌다. 이런 부분이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의 국가 원수 모독이다. 이런 예. 어떤 부분일 건데요. 근데 저는 이 원비어가 체포되는 작년 1월 시점에서요.
북한이 그때 한참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하는 시점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평화체제 구축하고 북미 수교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라라는 북미 직접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인질 한 명이 필요했고 그 인질이 필요하던 시점에서 그 원비어라는 이 미국 백인 출신이 한 명 걸린 거예요. 지금 한국계 미국인은 3명이 억류돼 있는데 사실은 순수 미국 백인 출신 이 인질과 한국계하고는 또 차이가 조금은 있죠. 또 그분들은 또 북한 뭐 지원인이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조기에 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협상으로 직접적으로 북미 직접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질이 매우 유용했고 실제로 싱가포르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원비어 석방을 위한 1.5트랙 그러니까 반광 반미 형태의 북미 간의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최근에 이 미국 측에다가 중국을 빼고 북미 간에 직접적으로 평화협정 체제라든지 북미 수교, 핵과 미사일 폐기 이런 문제를 1대1로 이 다이렉트로 논의하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원비어라는 어떤 미국 대학생이 사실은 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북한에 관광차 들어왔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잡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어떤 구실을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비어가 저렇게 이제 사망에까지 이렇게 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으로서도 원비어를 계속 놔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했을 건데 뭔가 이런 원비어에 대한 어떤 통제 과정에서 사고가 나니까 북한이 아마 사망에 이르러서 이렇게 유해를 송환하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빨리 돌려보내려고 최근에 오슬로에서 이렇게 회담도 하면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았다 이래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목숨을 이용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억류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 이건데 글쎄요. 이게 뭐 진짜 기가 막힌 이유로 사람을 잡아들였다는 건데 백성원 변호사. 이렇다면 만약에 사망 원인이 진짜 이런 식으로 어떤 빌미를 잡아서 그런 뭐 신문, 김정은 사진이 있는 그 신문으로 신발을 쌌다라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지존 모독이라고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진짜 사실이라면 미국의 여론은 더욱더 거칠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죠. 미국에서 뭐 지금 선제 타격론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사실 자국인이 거기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발을 종이로 싼 것, 근데 그 종이에 하필 김정은 얼굴이 있었다는 것으로 노동교화형 15년을 받았다는 건 그건 인류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빌미로 사실상 인질 삼아서 무언가 대미 관계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이용한 것까지 이렇게 쭉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면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28일부터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굳이 말하면 대화와 압력을 좀 병행해 나가면서 북한과 어쨌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자가 이 현 정권의 그 입장이라면 지금 미국은 그 입장을 따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긴 압박 제재 더 강화죠. 지금 여기서 무슨 대화입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또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사드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뭐 쉽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의를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을 또 오토원비어 이 사태 때문에 또 맞이한 게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서가번 의원님.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분명히 이제 북한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이고요. 이 정도의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원비어 사망 사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 지금 대형 악재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뭐 곳곳에 여러 가지 사드 문제 포함해서 한미 FTA 재협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대형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뭐 이슈라기보다는 이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면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기를 하겠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났을 때도 강하게 정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다라고까지 타국의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면서까지 한 일인데 어쨌든 한반도에 일어난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또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고 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를 봐도 예. 대단히 정말 잘못되고 정말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무단한 학생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정치 노름을 하고 예, 예. 게임을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슈 중에 예, 예. 하나인데 분위기마저 이렇게 엉망이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런 와중에도 결국 지혜를 발휘하고 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서 훨씬 더 양국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인간적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열렸던 장례식장 모습까지 쭉 이어서 봤는데 백성훈 변호사 네. 참 안타까운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북한이 논평을 내놨어요. 근데 그 논평 내용이 참 글쎄요. 네, 이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들으면 좀 이게 정말 해도 좀 너무한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 발표입니다. 오토 원비어가 건강이 나빠진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성심껏 치료를 해줬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일각에서 고문과 구타 때문에 사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네.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사망한 게 오히려 수수께끼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냈어요. 그럼 오히려 수수께끼는 미국 쪽이 뭐가 좀 그렇죠. 이상하다? 미국에서 뭔가 내에서의 미일 이런 우방 국가의 관계에 있을 때 참고를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째 하나는 앞에서 화면 보셨지만은 작년 3월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는 네. 원비어에 대해서 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이제 북한 당국과 비공개 접촉을 북유럽 쪽에서 이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처음에 알려진 거는 무슨 식중독 증세에 그렇죠. 따른 치료를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본인들 스스로 먼저 얘기를 식중독에 해놓고. 걸렸고 후에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됐다. 됐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일주일 만에 미국 가서 건강.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모든 죄가를 인정했습니다. 피서자에게 노동교화용 15년이 언도되었습니다. Out of how gracefully and how brave they've been throughout these 18 months and even now. He was able to make a huge impact. 자, 오토 원비어가 북한의 억류 당시의 모습 그리고만 먹고 있다 이런 거 하면서 미국을 탓하는 듯한 논평을 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거를 저희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될 게 사실은 저게 북한 정권의 민낯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 정권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 내 북한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 아주 꼼수적인데 저런 거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대할 때나 그다음에 한반도 한 게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좀 보냈는데 예. 사실 오토 원비어의 가족들이 부검을 반대했죠. 부검을 반대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슨 그 당시 외관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거지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장례식이 이제 치러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북한이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게 어차피 그쪽에서 못 밝히잖아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이런 논평을 한 게 아닌가. 미국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화 전 대변인.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오히려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